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더십에 대한 아주 강력하면서도 사실은 좀 오해를 많이 받는 원칙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섬김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이 리더로서 정말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해보죠.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게 끝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리더십의 초점을 그냥 눈에 보이는 성과, 실적 이런 거에서 좀 더 길게 보고 지속적인 영향력으로 옮겨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리더십을 평가하는 근본적인 질문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 얼마나 높이 올라갔어, 이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당신은 당신의 팀원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존재였나요? 이걸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남기는 유산,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흥미로운 지점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리더가 섬긴다는 것에 대한 아주 큰 오해, 그 인식과 실제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많은 리더들이 섬긴다는 말을 들으면 그거 약해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리더는 앞에서 딱 지휘하고 통제해야지, 무슨 봉사냐,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가진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자료는 여기 아주 강력하게 반박을 합니다. 이 한 문장이요, 기존의 생각을 그냥 확 뒤집어버려요. 섬김은 약한 게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다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그 오해가 깨지는 지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섬김은 절대 수동적이거나 그냥 희생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내 권한을 내려놓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용기와 확신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가장 강한 리더의 태도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말로만 듣던 이 섬기는 리더십이 실제 현장에서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정의하는 섬기는 리더십, 즉 서번트 리더십은요, 단순히 내가 희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팀원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기 잠재력을 100% 아니 120%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걸 리더의 가장 큰 책임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아주 전략적인 행동인 거죠. 자, 그래서 섬기는 리더의 역할을 딱 세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둘째, 각자 가진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지막으로 셋째, 앞에서 날 따르라 하고 끄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뒤에서 밀어줄 때 조직 전체가 훨씬 더 멀리,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 가지 리더십 모델로 비교해보면 확 와닿죠. 왼쪽의 지시와 통제 모델은 앞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지시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리더의 모습이죠. 반면에 오른쪽의 지원과 코칭 모델은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시하고 통제하는 건 쉽고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다려주고 지원하고 코칭하는 것, 이게 훨씬 어렵지만 결국 더 큰 성과를 가져온다고 이 자료는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리더 한 사람의 이런 태도 변화, 이런 선택이 과연 그 개인에게서 끝날까요? 아니요, 이게 조직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리더의 태도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있거든요. 리더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개인의 스타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 조직 문화의 기준이 되고 팀 전체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만약 리더가 오직 성과, 실적, 숫자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과 긴장감이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반대로 리더가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섬기는 태도를 보이면 그 조직에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겨나는 신뢰는요, 그냥 있으면 좋지 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이 신뢰야말로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됩니다. 특히 회사가 어렵거나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이 신뢰는 그 어떤 전략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는 리더십의 완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더십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로 완성된다. 정말 곱씹어볼 만한 말이죠. 리더십을 단순히 일의 결과, 즉 거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맺음으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인 겁니다. 결국 리더의 진정한 목표는 사람을 쓰고 버리는, 소모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키워낸 리더, 바로 그런 리더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의미 있는 존재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각자의 리더십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